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어치의 돌봄 쿠폰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를 위해 나라 빚을 지겠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7조 원이라는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피해가 더 큰 쪽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8일자 여론조사 보니까요. 이번 선별 지원에 찬성하는 쪽이 49%, 반대하는 쪽이 34%로 잘된 결정이라는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죠,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해서요. 오늘 최종 결정이 난다는 얘기는 이미 당정 협의는 끝났다는 거니까 미리 좀 들어보고 여러분의 여론도 수렴을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100%를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국민 대다수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될 텐데 일단 예. 당정이 합의한 큰 틀부터 알려주세요. 예, 우선 그 맞춤형 선별 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그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 2.5 단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께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돌봄 쿠폰을 7세 미만이 그 지금까지 지난 6월까지 됐다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돌봄 쿠폰이 있고요. 네. 또 그 13세 이상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통신회사에서 요금 그 부과 시에 2만 원을 깎아주면 정부가 그 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개의 큰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플러스 미취업 청년. 예. 두 번째 축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집에 돌봄 예. 쿠폰을 주는데 그게 자녀당 20만 원. 그렇죠. 세 번째 축은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 이렇게요. 예, 일률적 지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 닫았던 업종 12개 지원을 한다. 예. 12개 업종에 해당하면은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뭐 피해가 큰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일단 그 12개 집합 금지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빼고는 이제 뭐 많이 벌었느냐 덜 벌었느냐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걸로. 예. 근데 이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유흥시설로 따지자면 헌팅 포차, 콜라텍도 유흥하는 곳인데 단지 등록할 때 유흥주점으로 돼 있느냐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왜 우리만 빼느냐?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런 볼멘 소리 나올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저도 이를테면 대출 지원도 그 업종은 제외되고 또 이럴 때 그 우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이런 부분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아마 그 이번 발표가 오늘 이제 최종 확정되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좀 여지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뭐 대출은 좀 더 그 규제에서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 업종 12개는 뭐뭐가 해당되냐는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12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장, 뷔페, PC방, 방문 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 학원 이렇게 12개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던 곳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었죠. 그랬었죠. 그 12개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 못하게 했던 곳들 있잖아요. 예. 식당이라든지 음식, 카페라든지 뭐 이런 곳들. 예. 거기는 이번엔 포함 안 됩니까? 거기도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할 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 되는 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업주는 건물 주면서 동시에 자기 건물에다가 뭐 노래방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싹 다 지급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그 이후에 매출을 갖고 이후에 세금 부과로 다른 방법에 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은 하고 예. 나중에 매출을 본다고요? 그게, 예. 그게 어떤 의미죠? 다시 이제 매출. 올해 매출을 예, 내년도에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이 어느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줬다 뺏는 거예요? 아니, 그건 줬다 뺏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형편이 좋은데도 다 받았던 데는 나중에 그 세금으로 좀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불만이 상당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진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도 예. 그 시급을 다투고 해야 될 처지라 시간 이제 때문이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구별해서 주면 좋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예. 주고 그다음 차후 선별 그렇게 예. 결론을 내린. 지금 옷가게 하신다는 분들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12개 업종엔 해당 안 되지만 이번에 매출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제가 안 되나요? 이런 문자. 예. 아마 지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한 80% 선까지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부분에 한 3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범주 자체가 이미 예.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되면 그 안에 그 동일 금액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 업종에 해당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율 중에서 예,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따져보면 한 그 80% 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해놓으면 80% 선까지가 됩니까? 12개 업종 외에 네. 또 그 9시 이후에 그 영업이 중지된 업소들 식당 뭐 이런 있잖아요. 것까지 예, 가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한 20%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외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그 지원금의 어디든지 그물에 대상이 걸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라면 거의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지급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지급. 예. 통신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예. 예. 여기서 통신비라는 거는 휴대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집 전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은 그 스마트폰 중점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예. 바뀐 건가요? 예. 그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그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그 당정 협의 과정 중에 그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생 이상은 다 받는 거. 이게 예산을 뽑아보니까 1조 원이 듭니다. 2만 원씩을 지급하면 워낙 예, 통신 그 정도 쓰는 될 사람이 겁니다. 많으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 추경이 7조 원인데 이걸로 1조 원을 쓴다.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2만 원 할인도 굉장히 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위안이 살짝 될 정도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예. 그 재정에서는 1조 원이나 쓰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전체 그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재난지원금이 준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어쩌면 이게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예. 그 뭔가 같이 한정된 지원으로 예.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2만 원. 그 2만 원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4,500원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 다 할인인 건가요? 아마 그 2만 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만약 14,500원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나머지는 뭐 다른 방식 지급? 그 달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2만 원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아하. 회선당 지급인가요? 지금은 1인당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으로. 예, 제가 예. 이걸 왜 여쭙냐면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13세 이하도. 예.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예.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결국은 1인당 지급인 거군요. 너무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이제 오늘 설계되는 내용을 갖고 보완적으로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그럴 수 것인가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다시 재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려는 게 느껴져요. 염 시장님. 또 예. 하나 큰 축이 뭐냐면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돌봄 쿠폰. 예. 이거는 이제 뭐 초등생 이하 자녀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예. 중고등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 중고등학생이 돌보는데 돈 더 많이 든다. 근데 왜 우리는 왜 빠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전에 7세 이하에게 돌봄 쿠폰을 7세 미만에게 네. 돌봄 쿠폰이 지급했었죠. 그랬죠. 그걸 갖다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을 맡겨놓고 직장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중고등학생은 자기들끼리 밥이라도 차려 먹을 수 있는데 예, 초등학생들은 돌봄비가 더 많이 든다. 예, 그런 거죠. 아, 그런 부분.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를 찾는 게 이게 지금 숙제였던 건데요. 그렇죠. 지급 시기는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와서요. 예, 지금은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자금들이 지금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지방 정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일들을 해왔죠. 그 중에 이제 2차 추경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 지원금이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고용 유지를 위하거나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차, 3차 추경 때 지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준선에 따른 준비를 이미 지방 정부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예. 추석 전에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다. 가능하다. 예.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뭔가 카드로 줘서 카드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현금입니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이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예. 통신비 2만 원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통신비 2만 원이 크게 위안도 안 되는 데 비해서 재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꽤 들어오고 예. 통신사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지적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사실은 통신사는 이로 인해서 좀 요금이 국민들 직접 부담해서 좀 준다고 해서 좀 더 쓰게 되면 통신사가 그만큼 좀 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신사가 크게 이득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을 보면 이것이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취지이지 이거 갖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게 이번 정책 설계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얹혀져 있는 것을 좀 감안해 그렇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